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많이 오네요. 걱정이 큽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지금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전역은 비가 좀 잦아들면서 호우특보는 해제된 상황인데 밤 사이에 굉장히 비 피해가 컸습니다. 예. 상황 조금만 알려주실까요? 예, 이제 영상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수도권 어제 이제 피해가 컸는데요. 어젯밤 6시쯤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의 한 빌라 단지 바로 위에 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일단 빌라 단지에다 파란 방수 가림막 지금 보이시죠? 네. 요거를 설치를 해놨는데 지반이 약해서 이제 아이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빌라 단지 주민 46명, 46명이 긴급하게 대피를 했고요. 네. 다 이제 인근 모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너무 고생 합니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쯤에 서울의 노원구의 한 빌라에서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주택 위험하죠. 네. 예, 위험하죠. 반지하 주택에서 혼자 사는 50대, 60대 남성이 침수 피해를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배수 펌프로 집에 들어온 물을 빼냈다고 합니다. 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서도 반지하 주택에서 홀로 사는 60대 남성이 빗물이 들이쳐가지고 동사무소로 대피를 했다. 이런 소식도 그래도 들어와 대피를 있고요. 무사히 하셔서 다행입니다. 예, 정말 다행이에요. 네. 오늘 자정쯤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비바람으로 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고압선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대가 정전이 됐고요. 2천여 세대가 1시간 반 만에 이제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끊어졌고 네. 1시간 반 만에 전기가 복구가 됐습니다. 한전은 아침까지 남은 복구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어제 낮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서는 빈집 한 채가 무너져서 이 근처 숭이동 오피스텔 담벼락도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요. 네.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는 도시가스 배관 누수로 가스 공급이 끊겼고 단전으로 공항철도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이 됐습니다. 네. 아유. 근데 지난해에는 또 강남 도로에 물이 막 들어차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좀 위험한 상황이 좀 있었더라고요. 잠깐 영상 좀 보실까요? 예. 자, 도로 한복판에 이제 맨홀 뚜껑이 수압을 못 이기고 이제 들썩이는. 아이고. 어유, 지금 막 위로 올라오죠. 네네네. 어유, 이거 차가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저 네. 정도면은. 예. 솟아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저게 네. 이제 순식간에 물이 막 몰리면은 네. 이제 뭐 넘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빗물이 역류하면서 도로엔 흙탕물이고 이제 뭐 저런 상황인데 운전자들이 지금 급하게 핸들을 꺾는 모습 지금 보셨을 네, 옆으로 거예요. 피하는 모습이 예, 보이네요. 예. 네. 그래서 교통사고도 굉장히 우려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도 강남구하고 서울시가 올해 이제 배수로가 막히는 네. 게 이제 뭐 담배꽁초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막혔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다 좀 제거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물이 잘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막 있습니다. 제보도 받았잖아요. 예. 이거 찍어서 보내주시면 빨리 수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보니까 계속 내린 비로 집안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산사태도 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데 리포트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검붉은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산기슭. 비가 오는 가운데 급경사지 여기저기서 흙더미가 떨어져 내리면서 산 아래쪽에선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급기야 급경사지의 토사가 거대한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9일 산사태가 났던 강원도 정선군 군도 3호선 세대 피암터널 위쪽에서 호우가 계속되자 추가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1차 산사태 전에 낙석사고를 포착한 정선군이 지난 6일부터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상만 보면은 막 엄청난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네요. 예. 네. 그래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명 피해가 거의 없는 게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림청은 어젯밤 10시 30분을 기해서 산사태 위기 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 발령을 했는데요. 네.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서울,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도권하고 중부 지역에 다 발령됐다. 남부 그러네요. 지역 빼놓고는 다 발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즉각 마을 회관이나 학교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위기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파란색이 관심이고 이제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전북 지역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오늘과 주말에도 쭉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온다고 하나요? 예, 이제 현재 호우주의보하고 경보가 발령됐다 해제됐다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장마전선이 이제 충청도 부근에 자리를 잡으면서 일요일까지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네.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충남과 전북에는 400mm 이상, 그리고 충북과 경북 북부, 전남 내륙에도 300mm 이상 큰 비가 이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 이상의 이제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부 지역은 정말 촉각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수도권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작년 비 피해 악몽이 떠오릅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걱정됩니다 하셨고요. 여행 작가님이 제가 임금님 댓글이 꼭 읽어주신다고. 네, 여행 작가님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제가 댓글을 읽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댓글 올려주시면 작가님 것도 많이 읽어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소식 좀 넘어갈게요. 다음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네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2%인데 이게 지난주보다 6%포인트나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57%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하락하고 예. 부정평가는 조금 올랐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긍정평가가 많이 하락한 게 눈에 띄는 거. 네. 6%포인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갤럽 조사에서 이제 한 주간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 낙폭 기준으로는 최대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6월 5주 긍정평가 43에서 7월 첫 주에 37%로 떨어졌던 그 당시 이후로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갤럽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조사잖아요. 매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긍정평가, 부정평가들 이유들도 있을 텐데 예. 이 이유는 어땠나요?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32%, 그리고 결단력과 추진, 뚝심이 7%, 노조 대응 6%로 꼽혔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교가 각각 14%,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평가가 8%로 뒤를 이었는데,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외교라고 본다라면은 한쪽에서는 외교를 잘해서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 외교를 못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결단력과 추진, 뚝심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걸로 반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이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를 긍정으로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부정으로 보고 있고 참 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갤럽에서는 직무 긍정률 하락이 무당층, 특히 정치 저관심층,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률 하락이. 예,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네요. 싶으면 네. 열성 지지층이나 이제 열성 반대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네. 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은 부정평가 이후에서 1%밖에 차지를 안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제 한국갤럽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렇죠. 네네. 한국갤럽에서 당일에 이제 그 지난 6일에 리얼미터. 죄송합니다. 리얼미터. 죄송합니다. 네, 예, 예. 리얼미터 조사 예. 얘기하셨을 때는 그때 예. 당일날 많이 예. 빠졌잖아요. 아니 6.9%였는데 하루에. 이제 하루에. 그건 매일 조사를 하니까 네네. 합산을 하면은 이제 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갤럽 그 리얼미터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영향이 컸을 거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한데, 궁금하신 거는 장세기 기자한테 다음 주에 물어보시는데, 이게 아마 전화조사와 ARS 조사에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왜냐면 전화 면접에서는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ARS는 상대적으로 양 진영에서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때 한번 정리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이분 참 계속 나오는 분인데 병역 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 비자 내주지 않은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서울 고등법원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그러니까 비자죠,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1심에서는 유승준 씨가 졌는데 지금 이번엔 이겼다라는 얘기죠. 네.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이제 해석을 했는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은 38세가 넘었으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유승준 씨의 이 병역 기피 행위가 질서 유지 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법원은 사실상 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옛 재외동법 보면 병역 규정에 이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를 일반 규정에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독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는 이제 단서를 뒀는데 유승준 씨가 지금 76년생이니까 지금 46만으로 46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거 2015년부터 이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당시에도 이미 38세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예. 38세가 왜 기준인지는 좀 궁금하긴 저도 한데. 근데 그게 지금은 41세로 바뀌었어요. 아, 좀 올라갔어요. 이게 옛 그게. 재외독포법이니까. 예. 근데 또 41세는 왜 41세인지 좀 기준이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유승준 씨는 스티브 유는 인기가 최정점일 때 이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2000년대 초반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아, 이거 기억하죠. 예. 2000년대 초반에 뭐 가위 뭐 이런 거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근데 MZ들은 예.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하고 또 왜 못 들어오게 이렇게까지 막나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20대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들어본 것 같기는 하다. 하도 사회면에서 하도 논란이 되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고 30대들은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꽤 있고 주로 이제 40대들 이상에서 이제 이 유승준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요 히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2002년 1월에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저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어마무시하게 맨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인데 이거를 통해서 입국하려고 했는데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여기에 이제 저해가 된다 이런 논리를 들었는데 네. 이제 여기 F4 비자가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해요. 재외동포 비자가. 그러니까 여기 한국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가수 활동하려는 거 아니냐, 연예인 활동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뭔가 의혹들이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법률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F4 비자를 신청해야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4 비자를 신청하자는 것은 변호사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 얘기인데 네.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었고요. 2015년에 이제 첫 번째 행정 소송 제기했는데 1심, 2심 패소.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 갔는데 유승준 씨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승준 씨가 그래서 저는 자기는 이제 비자 발급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영사관에 갔는데 LA 영사관에서 또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원의 당시의 취지가 유승준한테 발급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행정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 절차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너를 다시 한번 거부해 줄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1심을 소송을 다시 걸었는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승소는 일단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견들은 좀 나뉘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 와일드 플라워님이 스티브 유 입국해서 자원 입대하면 인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영풍이나님도 우리나라 남자들은 병역에 의무가 있습니다 예. 하셨고 이제 데이지님도 한순간의 판단이 팬들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안겼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손님이 간다고 대국민 성명까지 해놓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군대 가기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싶어 하면 그냥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들어오게 해주자. 이렇게 약간 여론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승준 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많지 않고 그 팬그룹들 정도 빼놓고는 없는데 이제 이게 너무 가혹하다.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요 정도 의견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20년 못 들어오게 했으면 됐지. 이게 무슨 뭐 반일 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이거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다 병역 기피하면 안 되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야, 미국에서 돈 떨어지니까 지금 돈 벌려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조금 의구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많이 좀 여론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을 들어올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절차가. 예, 절차가 복잡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사관에서 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송 걸어야 되고 이게 영원히 뭐 무한 루프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네요. 될 가능성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외교부하고 법무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아예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했어요. 설령 사증을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네. 이것도 풀어야 되고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승준 씨가 지금 당장 들어올 가능성은 현재는 없다. 그리고 이제 항고하면은 또 대법원까지 또 가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어요. 다만 이제 유승준 측의 얘기는 그겁니다. 명예회복이다. 이 명예회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병역을 기피한 것에 대한 명예회복이 아니라 너무 가혹하다 이거는 내가 당한 게 내가 한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억울하게 조금 이렇게 처분을 당한 거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법률 대리인 측이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당장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이거 좀 사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꼼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때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또 너무했다라는 얘기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려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래 이젠 들어와도 돼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저도 뭐 이거를 누구를 옹호하거나 뭐 부정하려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습니다. 유승준하고 비슷하게 병역 기피한 약간 재미교포 이런 연예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승준처럼 이렇게 떠들지 않아서 조용히 이렇게 묻어가서 지금 한국에서 잘 입국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승준한테만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게 약간 형평성의 논란도 사실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제 1호 혁신안으로 내놨던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제 제안했잖아요. 예. 이게 어제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죠. 예, 뭐 이제 여러 언론 보도를 따르면 사실상 뭐 무산 뭐 이렇게도 나오고 네. 이제 결론 못 내려 이렇게 나오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난 6월 23일에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이제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이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가 이제 존중한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민주당이 요즘 워낙 바빠가지고 의총을 열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왜냐하면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 의원들 막 11명 그렇죠. 나갔다 나갔죠. 들어오고 뭐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뭐 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막 투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좀 가까스로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의결을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박광훈 원내대표가 일단은 이거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은 우리가 이제 추인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인데 우리가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김은경 위원장도 이제 좀 간곡하게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어제 통과가 안 되고 좀 보류가 된 다시 재차 정책의총을 여는데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이렇게 좀 보류가 된 상황이죠. 그럼 의총 분위기는 좀 중진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어제 분위기는 이제 상당수는 많이 이제 찬성하자,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라는 쪽으로 재선 의원들은 약간 그쪽으로 이제 발언을 많이 했는데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좀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름의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사 출신이죠. 3선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헌법 44조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권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신중해야 된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보냈을 때 이거 다 그러면 우리가 당해야 되냐? 뭐 이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5선의 변재일 의원도 혁신위가 선출될 권력도 아닌데 이렇게 혁신위가 통보하면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느냐. 혁신위의 어떤 위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제기했고 뭐 서른 의원도 반대하고 뭐 등등등 많은 의원들이 좀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이제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변한 사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이 행사될 수 없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를 안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여부와 시기와 상관없이 검찰은 정치적으로 영장 청구를 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더 충실하게 토론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제 그래서 무산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가 조금 앞으로 이게 통과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는 건 사실인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혁신하겠다고 만든 혁신인데 이 존재감 자체가 벌써 1호부터 이렇게 막히면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발언을 좀 했더라고요. 예, 이제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망한다라고까지 좀 강하게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9월 정기국회 전에까지 이거를 좀 하는 걸로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빨리 이건 뭐 1호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2호, 3호, 4호까지 나와야 되는데 1호에서 이렇게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고 저는 어쨌든 그 반대하시는 의원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거를 일방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건데 이거를 특혜라고 꼭 우리가 프레임 지을 수는 없고 예를 들면은 영국의 17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거고 그게 미국도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이제 채택하고 있고 독일은 없애버리고 뭐 이런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또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다 아예 달라요. 다 보장 임기 내내 보장하는 것도 있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부채포 특권이 있기는 있는데 국회로 넘어오면은 역사상 2번 빼놓고는 다 가결시켜줬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제 맥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이나 법률로 해야지 이거를 개개인이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의견도 저는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민주당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도 좀 정무적 판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